휴직 쓰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와이프 현금 흐름이 일단 있고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두 분 다?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컨텐츠님은 투자로 돈 많이 버셨어요? 제가 낙찰을 하나 받았어요. 판교에 있는 오피스. 고 일반 매매로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평택에 있는 주택 하나 이렇게 매입을 해놨어요. 지금은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매도는 안 하고 왜요?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왜 아닐까요? 제가 부동산을 잘못 걸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지난번에 채우님이랑 월천맘님이랑 저기 또바바님도 그러고 뭔가 오셔서 자꾸 반성의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할 때 지사를 얘기하는 것도 한 번도 없고 나는 오피스텔도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왜 계속 그걸 매입하셨을까? 오피스텔은 어때요? 근데 오르는 오피스텔은 오르고는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에 비례해서 얘네들이 추정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얘네들 오르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조금 올랐어요. 아, 그거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매도는 지금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죠. 매수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오른 게 아니잖아요. 가격은 오르는데 금리도 같이 오르니까 수익률이 안 맞아요?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용으로. 안전하게 놓으셨네요. 저도 용산 오피스텔을 작년 초 4개월 정도 그냥 차익 보고 나왔었는데 그때가 엄청 급등했었어요. 용산 오피스텔 원룸까지 막 다 해가지고 어디선 주사 들은 건 있어서 기업들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다 투자를 해놔서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때 저도 엄청 느낀 게 대통령 이전하면서 원룸들이 갭 2, 3천 하던 게 갭 1억으로 싹 다 올라버리면서 근데 왜 꼭 들고 있는 거예요? 매각을 안 하고? 다음 플랜이 있어야지 그걸 싹 다 매도를 하고. 근데 다음 플랜이 잡힌다 하더라도 매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아들을 데리고 있어. 30살이야. 이제 결혼을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은 거죠, 이제. 네. 근데 안 보내. 타이밍을 놓쳤어요. 35대면은 그때부터 이제 못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매각을 내놨는데 이제 내가 팔리고 해야지만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툴이 많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를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또 그렇게까지 급등할 수 있는 아이템은 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매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컨대 대표님은 그거 팔아서 뭐 하실 거예요? 건물 투자 좀 관심이 있어서 다 팔아가지고 한번 건물을 하고 싶어요. 현금 흐름 얼마를 만들고 싶으세요?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왜 1,000만 원이에요? 그 정도가 저랑 제 와이프와 회사를 안 다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월 수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님은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도 월세 한 1,000만 원 정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700만 원 들어오시나요 혹시?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다들 최소 500에서 1000. 근데 제 생각에는 족장님께서 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맨날 월세 얼마 받아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언제든 1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10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 부동산 투자를 그냥 꾸준하게 계속 오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참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컨터님은 왜 이렇게 꼬마 빌딩에 관심이 높으세요? 전과 후에 바뀐 건물을 보면 뭔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그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의 시장이 어떤 것 같나요? 강남 쪽은 진짜 큰 물건들은 조정돼서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핫한 플레이스의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휴직 중이신데 휴직이면 되게 얼마나 되셨어요? 휴직인지는? 1년 썼고 1년 더 연장. 휴직 쓰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와이프 현금 흐름이 일단 있고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두 분 다?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다 해방을 시켜줘야죠. 이제 노력을 해야죠.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소득에 대한 부분이 저도 되게 컸었긴 하거든요, 열망이. 왜냐면 제가 두 번째 직장 다닐 때 3달 정도 야근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한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 일 안 해도 소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게 되게 귀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해외 영업을 10년 했는데 제가 동남아 이쪽으로 담당을 많이 해가지고 남들 여행 갈 때 항상 이렇게 정장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노트북 들고 남들은 다 슬리퍼 질질 끌고 다 놀러 가는데 되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대로 노력을 하는데 많이 보는 느낌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뭔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부담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전업 투자를 바로 시작했으니까는 그걸 이겨내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업 투자하면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얘가 울면은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우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운 좋게 잘 돼서 이제 됐긴 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전업 투자자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월세가 지금 급여의 2배, 많게는 3배까지 세팅이 안 되면은 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불화가 생기는 거는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많긴 하거든요. 또 제가 또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내가 또 2년을 또 걸어본 거잖아요. 그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된다. 대단. 네. 질문 하나만.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매입하신 물건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지금 버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는 몸집을 좀 줄여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면 투자라는 거는 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 카페 글에 보면 집을 짓는 사람인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도대체 이 시기에 어떻게 실패하지 않았냐 했더니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내가 100원에 샀던 거를 80원에 팔면 돼. 그 돈은 가지고 60원짜리 사면 돼. 더 싼 거를. 그래서 70원에 팔고 그걸 2번만 하잖아? 그럼 나는 이미 돈을 번 사람이야.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하면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정말 꼭지에 잡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긴 했었죠. 조금은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보면은. 그렇게 보면서 좀 버티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올해는 몸집을 줄여서 그 시드머니가 있으면은 그 시드머니에 맞는 부동산을 매입을 해놓고 또 기다려야 될 타임이 있어야 되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많이 연구할 것 같아요.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계약금 안 넣으면 내일 없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오늘 안 사도 돼 내일 사도 돼 이런 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 우리가 건물이라 그러면 정말 10억, 20억, 50억, 100억 벌어야 되는 생각하니까는 그 생각에 갇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30억짜리 사서 3억만 남고 팔아도 돼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 1,000만 원씩 월세 맞을 거야 했는데 그냥 그거 단타 쳐가지고 6개월만 팔으면은 3년을 번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나중 되면은 이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컨텐츠를 파는 일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축구하는 것도 다 학원 보내야 되거든요. 밖에서 안 차요 이제는. 근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하더라도 축구를 누가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는 한 번도 없어요. 공이 있으면 차는 거야. 지금은 5명을 모아준 다음에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선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 했는데 지금 시대는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브루마브를 하기 위해서는 친구 동생 불러서 했는데 그 보드게임 한번 하려면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내가 보드게임 잘하는 게 전혀 자랑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돈을 버는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사람은 계속 컨텐츠화 시켜서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내가 부동 투자 못해도 임장을 잘할 수 있어. 요즘에는 다 그런 거거든요. 컨텐츠가 보면은.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도 되게 재밌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번에 카페를 만들면서는 그런 것도 많이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삶의 활력소잖아요. 보면. 회장님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 중에 도시 재생 프로젝트 이런 거 보면 한번 넣는 건 어떻게 해요? 도시 재생이요? 글로브 서울이 하는 것들 폐건반을 살리는 아부부님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하고 싶은 분야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골목 탐방하는 느낌의 날 것을 찾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트렌드 보면 간판 없고 막 이런 데들이 워낙 핫해지고 힙해지고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걸 살리면서 새로운 걸 재창조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저도 해보고 싶은 분야긴 한데 제가 여태까지 가보고 임장해보고 수익 구조를 파악해본 결과는 개인으로 했을 때는 돈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못하고 있기는 해요. 브랜드 해서 리모델링비까지 건물주가 다 해준 다음에 운영의 그 매출의 쉐어를 해주는 거잖아요. 건물주한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결국에는 전 땅값을 잘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사업할 건 아니잖아요. 프랜차이즈로.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전 아까 얘기드렸지만 5억 넣고 3억 먹으면 돼요. 재밌어요. 이게 상권이 옮겨 다니는 것들 플레이스들 구경하고 임장 다니면은 배우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부동산 투자랑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으시군요. 네. 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네. 역량을 키워야 돼요 지금.